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피킷이라는 회사에서 한국 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구성용입니다. 피킷은 로봇에 들어가는 3D 빔피킹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고요. 3D 빔피킹이라고 하면은 로봇이 3차원 눈을 가지고 빔피킹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세계 3대 로봇 자동화 전시회인 독일의 오토마티카의 2020년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맨 앤 머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스마트 공장의 핵심 요소인데요. 공장이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려면 기존에 사람이 하던 공정을 유연한 기계 시스템인 로봇으로 대처가 가능해야 됩니다. 공장 시스템을 재배치하고 재구성을 하려면은 그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획득을 하려면 공장 전체가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그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재배치가 됐을 때 그 공정이 소화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소화 못하는 또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사람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환경에 로봇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로봇이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지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공장은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독일에서 스마트 공장, 아디다스 공장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을 해서 리쇼어링을 했죠. 몇 년 전에는 이제 포기를 했어요. 스마트 공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오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방향은 그렇게 자꾸 꾸준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로봇 자동화 전시전을 가보면 항상 키워드가 스마트 공장이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스마트 공장 추진 사업단, 이렇게 정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5년 이상 스마트 공장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삼성전자나 로봇 회사들도 다 거기에 동참해서 스마트 공장화를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스마트 공장은 기존의 공장 더하기 ICT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공장에 ICT 기술을 접목하는 걸 그냥 스마트 공장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장에 아무리 센서들을 붙여서 데이터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사용한 다음에 공장을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을 바꿀 수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ICT 기술이 들어와도 그냥 모니터링 정도? 그 정도밖에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한 성과지만 그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해요. 스마트 공장 원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더 추진해야 될 게 공장 자체 기계 시스템의 유연화입니다. 유연화, 재구성화. 유연화와 재구성화가 되려면은 로봇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이고요. 그리고 로봇도 기존의 전통적인 그 산업용 로봇이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로봇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봇 자체에 대한 진보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진보된 로봇 시스템을 현장에 지금 도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정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로봇을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거잖아요. 공정이 바뀌면 다시 프로그램을 할 거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디지털의 활용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그런 중요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AI를 도입하는 분야나 산업은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도 로봇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건데, 대체를 하려면 그냥 좋다고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성능 평가를 분명히 하죠.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했을 때 그 인건비 대비 성과하고, 그다음에 AI를 썼을 때 또 데이터를 획득하고 하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대비 그 성과가 더 높아야 돼요. 그 AI를 도입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AI가 좋으니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입을 해서 모두에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그 연구 성과, 연구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한 부분이면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피킷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요. 우리 회사는 그 로봇 빈피킹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면서 3D 비전 솔루션인데요. 제가 이 피킷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AI 기술, 새로운 기술이죠. 새로운 AI 기술이 기존의 산업에 어떻게 접목이 됐을 때 기존 산업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 변화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에 대한 관심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적용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회사에 소개하고 회사에 접목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기존의 딥러닝 전문가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전문가하고 이게 또 충돌이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런 세상에서 그 제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장에 설치할 때 실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또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 분들 중에는 아마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 그 다음에 사업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분들은 특히 learning each other, 어떻게 서로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오픈 커뮤니케이션하고 워킹 투게더, 그래서 나와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를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업가 분들은 플렉서빌리티하고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운영하시는 조직이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잘 적응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또 그 사업 방향이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협력할 때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회사 자신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인사이트를 얻어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